이어서 농협은행 3번부터 5번 스피드하게 달려가 볼게요. 자, 지난 영상 1번, 2번 잘 보셨죠? 자, 지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셋 중에 하나 안 하신 분들은 누르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서 5번 문화 여러분들 쓰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이거는 뭐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의외로 많은 취준생들이 또 힘들어하는 또 문항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제 블로그를 꼭 참고해 보세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작성을 해놨냐면 지난 영상에서 문항의 우선순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사실 3번하고 5번은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약간 뒤에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전체적인 밸런스적 면에서 면접장에서 나를 차별화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지 3번에서 5번이 엄청 쉽다 또 그게 아니에요. 3번, 5번을 의외로 또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평범하다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글을 작성한다고 봤을 때 1번, 2번은 조금 더 로얄티가 묻어 있어야지 면접에서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글쓰기야 뭐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남들을 감동시키는 글쓰기와는 달라요. 그래서 로열티를 제가 보여주자는 거예요. 3번에서 5번 문항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실 농협 은행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더라도 은행 산업에 대한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비전공자도 그리고 공기업을 준비하던 누구든 쓸 수 있는 문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엄청난 차별화가 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그냥 쓰는 것보다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왜? 농협은행과 은행산업이라는 이 포인트와 나의 경험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건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항은 너무나 뻔하죠. 살아오면서 겪은 가장 큰 실패, 극복 경험,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거야. 여러분,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요 노란색에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키워드를 먼저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거를 먼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묻는 것에 대답을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쓰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마 이럴 거라고. 살아오면서 전 별로 실패가 없는데요, 준행님? 가장 큰 실패? 뭐지? 그러면서 머리를 뜯어. 여러분, 가장 큰 실패에서 이 가장이라는 거 한번 약간 손으로 가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문항을 해석해도 된다고요. 제가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저 라이브로 그냥 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제가 진도가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가장 큰 실패인가에 대한 여러분만의 정의가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첨삭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만 받는 게 아니라 막 예전에는 몇백 개씩 받았다고요. 지금 이제 할당량이 있지만. 자, 그런데 이런 문항이 나오면 대부분의 취준생 뿐만이 아니야, 사실. 경력자도 마찬가지야. 이런 글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나 혼자만 이 가장에 꽂혀 있어요. 가장. 이게 객관식 우리가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여지껏 주입식 교육을 받은 그러한 흔적들을 여기 남기는 거예요. 가장 큰 실패냐 물어봤더니 이 실패의 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럼 실패의 크기에 집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글과 여러분들의 면접 방향은 완전히 주객전도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거는 이 가장 큰 실패인가가 아니에요. 일단 가장을 제가 빼라고 했죠. 그냥 실패야. 실패고 이 가장 붙은 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해석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의 정의가 들어간다면 이 가장은 어떠한 가장이라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이야 도대체 좀 쉽게 좀 해. 좀 이럴 수 있어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편입을 하다가 학생들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편입한 소재 돼요? 소재 돼요. 왜 안 돼? 그런데 그 편입을 했을 때 그냥 그 편입 하나가 내가 실패라는 건지,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내가 불합격을 받아서 실패라는 건지, 아니면 그 편입이란 시간 동안 그 2년 동안 나를 정말 어떻게 갈아넣고 내가 어떠한 루틴으로 하려고 몇 시간을 하고 내 스스로와의 뭔가 싸움을 막 해서 이런 것들을 글에 다 표현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말로 표현했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살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야. 난 진짜 게으른 사람인데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뭐 규칙을 따르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학습량, 내가 막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했던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실패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고 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입 사례는 안 돼요? 편입에 실패했으니까 저는 가장 큰 실패가 아닌가요? 가장 큰 실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장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에요. 가장에 만약에 둔다면 여러분들만의 정의가 들어가면 돼요. 내가 왜 이게 가장 큰 실패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편입사를 썼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짜여진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공부라는 걸 10년 동안 정말 한 100시간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일주일 만에 100시간을 해. 그러면 이제 딱 비교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노력과 행동들 막 이런 게 있어요. 가장 큰 실패라고 뭔가 나름 규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자, 이문행은 발음 꼬였는데 그냥 갈게요. 편집 없어요. 농협은행의 로열티와는 크게 상관없어요, 사실. 하지만 조직 적합도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영향 중 하나겠죠. 왜? 이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여러분들 개인 역량이 있어도 여러분들 지금 막 스펙 엄청 좋아. 그리고 잘 다 땄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싸가지가 없어. 이거 묻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지쳐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 공부 잘하고 막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막 상사 말에 꼬박꼬박 하고. 저는요, 실패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실패해요? 실패는 진짜 패배자들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막 이랬어. 여러분, 그 할 수 있겠습니까? 팀원일 때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나중에 팀원일 때도 문제지.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관리자가 되면은 밑에 사람도 절대 버틸 수가 없어요. 조직이잖아.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니까. 스펙만 놓고 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업무와 이런 것들이 실무와 경험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개인 역량이 있어도요, 조직원임을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직장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당장 돈 벌죠. 안 그래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영업력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이거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영업력을 그렇게 강조하잖아. 그러면 왜 자동차 영업 왜 직접 못 뛰어들어요? 영업 그렇게 잘한다며. 안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경험 요소가 사실 냉정하게 보면. 내가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지만 그거는 정규직과 그 다음에 대기업 그리고 금융권 이 테두리 안에 남들이 보여주는 이미지에 갇혀져 있는 그 울타리에서 내가 영업을 잘한다는 거지, 내가 진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요.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이 엄청난 역량과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역량 표현을 조직원의 일부 역량으로 표현해야 된다고요. 조직 안에 나의 역량. 제가 그래서 임원 면접이나 이럴 때도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그 조직 안에서 당신의 역량이 빛나야지 그냥 너 혼자만의 역량을 떠드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왜? 조직에는요, 항상 성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에 지금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허리 역할, 그 다음에 관리자 역할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성공만을 농협에서 할까요? 아니에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실패에서 뭔가를 또 배우고 준비한 사람은 그 다음을 또 준비하고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문항에서 가장 최악의 답변은 뭐냐? 저 실패 안 해봤는데요? 저는 처음엔 실패하지만 나중에는 성공했어요. 극복 경험을 쓰라고 했잖아요. 물론 실패해서 극복을 해서 성공 써도 돼요. 그런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것보다 솔직하게 실패하고 그 원인을 찾고 원인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문항은. 왜? 여러분들 사회생활이, 직장생활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이걸 정립을 잘 시켜놓으면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훨씬 여러분들이 간결해지고요, 훨씬 여러분들을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중에 면접 때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자, 가장 큰 실패와 극복 경험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례를 많이 작성한다. 앞에 엄청 사례를 길게 작성해. 그러면서 자기 극복 경험이 없는 거야. 액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면접관분들 뭘로 판단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절대 궁금하지 않다. 그러니까 묻는 말에 일단 대답을 하고 추가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소재에 목숨 걸지 말라. 이 소재가 좋아요? 뭐 편입 사례 좋아요? 취준 사례 쓰면 무조건 합격하나요?
이거 뭔 소리냐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이 편입 사례에서 제가 아까 뽑아드린 거 있잖아. 편입을 했는데 나는 규칙적으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이렇게 정량적 수치로 해보지 못했어. 내가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성취를 가졌던 적이 없어. 그런데 편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졌어. 그러면 쓸 수 있다는 거야. 취준 사례 못 쓴다? 왜 못 써요? 가장 큰 실패 사례로? 내가 면접 중대는 게 하도 난리쳐서 얘 때문에 얘가 하도 난리쳐서 작심오일 외식경을 했다는 거지. 근데 난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작심오일 외식경에서 8가지의 미션을 내가 맨날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맨날 100점 맞는데 나는 맨날 한 달 동안은 50점만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열이 받아갖고 뭔가를 막 했어. 예를 들어서 이 소재 내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례에서 물론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취준 사례도 쓸 수 있다고요. 근데 취준 사례에 만약에 실패 사례를 적용한다 그러면 매식경 한 것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번도 이런 것들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 요소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 내가 만약에 작심오일 매식경을 참석했는데 평균 점수가 70점이야. 근데 나는 처음에 10점으로 시작했어. 실패잖아. 왜 실패했어? 나는 다른 친구들 목표가 없었구나.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하루 해야 할 과업을 잘 못 달성했구나. 나는 하루를 시간을 잘 활용 못했구나. 나만의 원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래서 내가 다음 퀴즈에 참여할 때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점수를 조금씩 향상시켰어. 이게 극복 과정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 농협은행 가서 뭐가 도움돼? 역시 매식경은 경제 지식 도움이 되고요. 취준의 루틴과 생활 패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구조, 면접 말하는 방식 진짜 도움이 돼서 내가 나중에 농협은행 들어가서 영업점에서 고객들을 상담할 때 고객들을 1분 안에 설득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걸 먼저 제시해주는 그런 행운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서 쫙 이제 걸러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 목표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일단 댓글로 그 목표가 달성이 안 됐다면 또 남겨주세요.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안 되는 소재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례 그 소재에서 어떻게 요걸 끄집어낼까 저걸 끄집어낼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걸 보시고요. 결국 이 사례에서 큰 실패와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에서 어떠한 직장인이 될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T포인트나 요런 거 자연스럽게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제 블로그에다 올렸는데, 막 경험 정리 때문에 진짜 고민이다. 이거 제가 문제 해결 해드리려고 여기 올려드렸으니까 이거 꼭 보세요.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많아서 제가 이걸 만든 거니까, 이걸 보시고, 경험 정리? 다양한 관점을 한번 해석해볼까? 그러면 빨리빨리 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바로 들어갈게요. 너무 길어지네요. 자, 타인과 협업 시 발생한 어려움, 대처한 경험, 팀의 일원으로서 목표 달성, 본인 기억 다 나왔습니다. 이 키워드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뭐다? 타인과 협업하는 상황이라고. 타인과 협업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제가 지금 자서첨사 많이 하고 있는데 실수 보이는 게 그냥 나는 협업을 했대. 근데 협업할 상황이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은 거야. 협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목표가 없어도 됐는데 대부분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협업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반드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뭐 나와 성향이 다르든 뭔가 다르든 뭐 다양한 구성원들 일단 모일 거잖아. 협업이라는 게. 그럼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상황을 자소서에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저는 협업을 했고요. 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딱 한 줄.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래서 상황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상황의 시츄에이션의 핵심을 잘 나타내주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여러분들만의 액션을 잘 나타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농협은행에 입행하더라도 타인들, 타 기업들, 그 다음에 농협은행 내, 행내, 유관부서들과 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로 부서들끼리 같은 농협은행 원이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고 상황 설정을 해주세요. 이러한 상황 설정이라고 해주시고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문항을 해석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의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기업 포인트, T포인트 모르면 뭐다? 매식경 테크트리 영상 보도록 하세요. 매식경 테크트리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하세요. 아니면 제 채널에 오시면 있지만 모르시면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5번 문항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뭘 써야 돼요? 이거 엄청 물어봐. 근데 어떤 소재가 좋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성적
뭐 조직적, 경험적, 로열티적 부분에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일부러 비율을 맞추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여러분들 포장하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쪼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번, 5번 문항도 물론 중요하지만 1, 2번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면접에서 분명히 차별화가 될 거고, 농협은 진짜 면접 5급이고 6급이고 진짜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잘 잡아야 됩니다. 나중에 제 기업 분석 노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면접 핵심반을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슈만 달달달 외우면 분명히 차별화 될 거니까요. 요거 확인하셔서 첫째도 둘째도 로열티로 여러분들의 미리 논술과 면접 준비를 미리 하세요. 뭘로? 내시경 테크트리로.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한번 같이 달려봤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국민은행은 빨리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셋 중에 하나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힘냅시다.